자, 또 쟁점형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권적 기본권 편이네요. 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했죠. 자, 실체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처음 838번 청원권부터네요. 자,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지. 자,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자, 국민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고 청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국회에 그래서 의원 소개를 받지 않고도 청원할 수 있다. 자, 의원 소개 없이 청원하는 방법은 자,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죠. 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국회 청원 방법을 이렇게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건 포괄이익 금지 원칙 위반 아니라고 했죠.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는지 직접 할 필요 없이요. 대리인 써도 된다고 했죠. 대리인이 통해서 그래서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된다. 자, 구두로 청원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헌법이랑 청원법에 따르면 반드시 이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구두로는 안 되고 문서만 해야 된다.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청원 통보 조치가 자, 공권력의 불행사냐? 자, 공권력 불행사 안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청원권으로 보장하는 건 자, 청원 수리하고 청원을 심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그런 권리만 포함된 거지. 자, 청원인이 원하는 대로 청원 조치해 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 청원 내용의 수용자 서신도 자, 교도소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자, 청원권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요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청원 내용의 서신이라도 자, 교도소장이 검열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따라서 이건 청원권 침해는 아니다. 자,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처리 결과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포함되는지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국가의 청원에 대한 의무는 자, 수리하고 심사하고 자, 결과 통지하는 것까지만 의무로 해당하고 자, 그거에 처리 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재판 청구권은요. 자, 법관에 의한 사실적, 자, 법률적 심리 검토 기회를 적어도 이제 한 차례 이상 보장할 걸 요구하죠. 자,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 청구권은 자, 절차적 기본권이고 자,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자, 그 형성을 그래서 법원의 조직이라든지 자,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자, 입법자가 이제 법을 형성을 해야 자, 일반인은 이제 일반 국민은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법에 따라서 그 절차법에 대한 구체적 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 형성을 해야 재판 청구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재판 청구권 형성에 있어서 자, 입법 재량의 한계. 자, 이렇게 절차법에 따른 절차법에 대한 자, 입법자의 자,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한계를 가진다. 자,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상 자, 효율적인 권리 구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절차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송 절차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권리 보호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한 차례 이상의 권리 구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규정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죠. 자, 범죄인 인도 심사에 고등법원 단심제로 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범죄인 인도 심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라든지 사법 절차랑은 좀 본질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범죄인 인도법에서 의견 진술권이라든지 변호인 조력 권리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좀 준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게 이제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신급제도 같은 경우에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한정된 법자원에 대한 자, 그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재판의 신속과 적정 요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건 다 입법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죠.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담신제로 했다고 해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고 봤고요. 그리고 적법절차 원칙 위배도 아니다. 자, 신급제도 방금 얘기했듯이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죠. 재판의 적정과 신속
그 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걸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재판 청구권에 헌법 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포함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했죠. 자, 사법보좌관의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 이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자, 법관은 아니죠. 자, 법관 아니지만 요 확정 결정 절차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에게. 자, 법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자, 변호사 징계 사건을 대법원 단심제로 한 거.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사실 확정에 관해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단심제로 대법원 단심제로 해버리면 사실 확정에 대한 판단을 못 받으니까 자,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자, 교원 징계에 있어서 필요적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자,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게 필요하니까 자, 필요적 재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가 재판 받을 권리 보호법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죠. 재판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요. 그 법관은 직업 법관이죠. 직업 법관. 자, 국민 참여 재판에 국민은 직업 법관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재판 받을 권리에 포함되진 않는다. 자,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느냐? 자, 아니죠. 우리 신급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고요. 자, 이런 재판의 적정, 신속, 자, 그리고 사법 자원의 분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자,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한 차례, 적어도 한 차례의 권리구제 절차가 개설될 것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자, 출정 비용을 연납하지 않은 수용자를 출정하지 못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할 자유도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출정 비용을 연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 출정하지 못하게 한 건 이건 당연히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다. 자, 특허 심판, 특허청에 특허 심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 아까 대법원 법률심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대법원 곧바로 가게 하면은 사실 확정에 대한 판단을 못 받게 되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다. 자,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건 재판 청구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군인의 특수성이 있다고 했어요. 형에 양정할 때 군인의 신분도 참작해서 양형을 해야 되니까 형고시에 양형을 하게 되죠. 따라서 군사법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봤고요.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의견 진술기에 구제 절차를 두지 않은 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진술할 권리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자, 학교 안전공제 보상 재심사위원회 재결에 합의 효력을 부여한 게 자, 재판 청구권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중앙회랑 공제회는 다른 기관이라고 했어요. 서로 감독하거나 이런 기관, 상위 기관 이런 게 아니라서 본질적으로 다른 기관이니까 자, 위원회 재결을 구속받지 않죠. 구속되지 않으니까 공제회도 네, 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 그거 못하게 한 거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다. 필요적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에 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이렇게 필요적 전심 절차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면 재판 청구권 침해다 봤고요. 자, 임의적 전심 절차는 어때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죠. 임의적이니까 전심 절차를 행정심판을 거칠지 아니면 바로 법원으로 가서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는 거 아니다. 임의적 전심 절차엔. 자, 행정심판의 사법 절차의 준용의 의미는요.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죠. 그래서 사법 절차의 요소가 모두 적용되어 하는 건 아니죠. 엄격하게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본질적 요소만 적용되면 된다. 본질적 요소. 자, 기구, 행정심판, 기구 기관이 독립성, 공정성을 갖출 것, 그리고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 대신적 심리구조를 거칠 것, 이런 사법 절차의 요소를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죠. 자, 비상계엄화에서는 예외적 단신재판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경비계엄이 아니고 비상계엄하다.
자, 그리고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단신 재판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자,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를 조사하고 자, 공격 방어의 기회 보장되는 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래서 핵심적 내용은 자, 반대 신문권, 공격 방어 기회 보장에 있다. 자, 치료 감호 청구권을 스스로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 법원 직권으로 치료 감호 선고받을 권리, 자, 이런 게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검사만 치료 감호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고요. 자, 치료 감호 청구권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자, 국가 보호무 보건을 위한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보호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가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판단하죠. 국가 보호무는. 자, 치료 감호법뿐만 아니라 다른 형 수용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자, 정신건강에 관한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자, 가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다 봤고요. 자, 과태료 자진 납부한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 아니죠. 강경된 과태료 납부하고 종료할 것인지 사건을 아니면 납부하지 않고 재판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재판 청구하면 되니까 과태료 납부 안 하고.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이것도 아니라고 봤죠. 남소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에 산입할 필요도 있고, 또 상대방 측에서는 또 실효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또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라고 봤고요. 소치와 간주 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주로 이게 소치와 간주는 원고 책임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변호사 보수를 원고 측에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거 너무 짧다고 했죠. 3일은.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네, 우리 대법원의 상고 이유로 1호부터 6호 있다고 했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하는 거, 자, 이게 심리 불속행 제도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상소를 막고 또 한정된 사법자를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같은 의미에서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시 이유 생략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유 생략할 수 있도록 했죠. 이유 생략. 어차피 이유를 생략 안 하더라도 그 나와 있는 1호부터 6호까지의 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끝나겠죠. 이유 기재가. 또 뭐 이유 그리고 하도록 하면은 여기 원래 이게 제도 취지상 신속이죠. 재판 신속. 신속한 재판을 위한 건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별건 공소 사건의 경우 수사 서류 열람 등사 허용한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자, 그렇지 않죠. 자, 별건으로 공소 사건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자, 법원의 수사 서류 열람 등사 결정이 있다면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겠죠. 자, 우리게 권력 분립 취지에 맞는다. 자, 수사 서류 열람 등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포함되죠. 우리 정보를 구하고 정보를 구해야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방어를 충분히 하려면 이렇게 정보를 구해야 된다. 수사 서류 열람 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으로 보호된다. 자, 법원에 그래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 검사가 거부한 건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되고요. 재심 제도, 재심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에 대한 거니까 확정 판결은 법적 안정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죠. 자, 그러다 보니 상소 제도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니까 그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자, 입법자의 입법 재능이 넓게 인정되죠.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 재심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 재심의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자, 입법 정책에 따라서 정해진다. 자, 재심의 제시기간을 그래서 사유 안날로부터 30일을 불변 기간으로 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봤어요. 자, 이렇게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자, 불변 기간을 하더라도 추후 보완 같은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수용자와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변호사의
접견 내용, 녹음 행위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죠. 헌법소원 사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의 자유편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 보호가 될 텐데,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 보호된다. 이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 근토권은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되고요. 자, 이렇게 수용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내용이 포함되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대화를 위축돼서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자, 민주화 보상법상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자, 재판상 하위 간주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죠. 이거는 신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죠.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참사 배상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하위 간주,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신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니까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안 되고요. 자, 반대 신문 없이 바로 이게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죠.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 건, 자,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반대 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신문 없이 바로 증거 능력 인정한 거는 과도한 제한이 된다. 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학교법인의 불복을 금지한 거, 자,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한쪽 당사자인 학교법인은 아예 불복을 금지했어요. 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 당사자인, 상대편 당사자인 학교법인은 불복을 금지한 건 재판 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자, 증인 신문 절차에 피고인 참여를 판사 재량으로 한 거, 이것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봐야겠죠. 증인 신문 절차에 당연히 피고인도 참여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사 재량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자, 항소심에 이해 불출석한 경우 항소 치하 간주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하느냐?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불출석한 경우에요. 불성실한 항소권을 너무 남상소를 했다고 봐야겠죠. 두 번 불출석하고, 자, 1개월에 또 기일 지정 신청권을 주죠. 1개월 이내 기일을 지정하면은 다시 열 수 있게 했으니까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권을 부여한 게, 자,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냐? 자, 구성 요건에 대해서, 자, 구성 요건 내용을 보충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했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자, 그리고 법관이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잘 결정했는지도 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이라든지 법률 해석 적용이 일탈된 건 아니다. 박탈된 건 아니다.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의 임의적 폐기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압수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관을 해야겠죠. 자, 검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소유권을 포기해서 바로 폐기한 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된다. 자, 다음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재헌 헌법부터 있었는데요. 재헌 헌법에서는 형사 피고인만 있다가 이제 현행 헌법에서 형사 피의자까지 추가됐죠. 자, 무죄 판결 시 인정되는, 자, 비용 보상 청구권 제한이 형사보상 청구권 제한이냐? 형사보상 청구권 제한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비용 보상 청구권은, 자, 구금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자, 구금을 요건 없이 그냥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죠.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어때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자, 구금을 요건으로 하죠. 자, 구금을 당해서 신체 자유에 피해를 입은, 침해를 입은 자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형사보상은 구금을 요건으로 하는데, 비용보상 청구권은 구금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니까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자,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 금지 조항이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형사보상 결정은, 형사보상 청구권은 방금 얘기했듯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사후적 구제 수단인데, 그래서 좀 넓게
잘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복을 금지해 버려서 단심제로 만들어 버리면 정당한 보상하기 힘들겠죠. 그 오류가 있을 텐데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안 주는 거니까 자, 형사보상 청구권도 침해고 자, 재판 청구권 단심제로 했으니까 재판 청구권도 침해다. 자, 형사보상 청구권을 제기할 기관은 자, 검사가 아니라 무죄 재판을 한 그 법원이에요. 자, 법원이 해야 된다. 자, 형사보상 청구 기간은요. 자, 안날로부터 무죄 안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부터 5년이고요. 자,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가중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나서 재심 청구했는데 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한 경우 자, 그럴 경우 이제 형이 더 가벼워져서 초과 구금을 살게 됐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무죄 재판은 없지만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고의 가실 규정한 게 자, 청구권은 제한이냐? 청구권 제한이 아니라 자, 국가배상 청구권을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자, 성립 요건으로 고의 가실 규정한 건 자, 원래 있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권 내용을 형성하는 거다. 자, 재판에 법령 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자,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자, 그렇지 않죠. 우리 법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죠. 재판 실무가. 자, 재판의 특수성 때문에 법령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는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 거죠. 자, 다른 불복 수단이 있다. 자, 상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그 바로 입법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자, 공무원이 행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자, 이럴 경우는 국가배상 책임이 있느냐? 자, 행위 시 공무원 행위 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되기 전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공무원은 위헌 여부에 대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사할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되기 전이라면 그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법률에 따를 의무가 있죠, 공무원은. 자,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게 고의 가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 이건 국가배상 책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절충서를 좀 따르고 있죠. 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자, 경과실인 경우에는 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자,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했어요. 원칙은 인정되지 않고 자,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만 특별히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입법 행위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이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 자, 그거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좀 힘들다. 나중에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죠. 자,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손해배상한 경우 자, 손해 원인 책임제 구상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국가배상법상 인정된다 하겠죠. 이건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되는 건데 자, 손해 원인에 책임자가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 자, 배상심의의 설치 부서는요. 자,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하고 자, 군인 군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 국방부에 설치한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자, 국가배상 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가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상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자, 긴급 조치 상황에서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고의 가실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느냐? 자, 그런 상황에서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과거에 행위한 것 대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고의 가실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 이제 소극적 행동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고의 가실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유신헌법상 이 긴급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겐 별도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겠죠. 입법자가. 자, 그런 방법을 택하라. 국가배상 청구가 아닌. 자,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 비권력적 자본도 포함된다고 봤죠. 다만 단순한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의 직무집행에 대한 판단은요. 자, 객관적인 외형으로 보고 판단한다 했죠. 자,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자, 외형을 보고 판단한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요.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들어왔다 했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재산상 피해에 적용되느냐? 재산적 피해는 아니죠. 자, 생명 신체 피해만이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은 자.
자, 이런 경우에만 범죄 피해 구조조건이 인정된다. 자, 국내에서 외국인의 범죄 행위로 이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생이 되는지. 자, 국내에서요, 국내. 자, 국내에서는 자, 외국인이든 내국인 상관없이 국내에서 입은 자는 구조생이 된다. 자, 국가의 보호 의무를 하겠죠. 자, 국가의 보호 의무 연장의 의미가 있다.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좀 이행을 잘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 자,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구조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자,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자, 이걸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죠. 부부나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을 제외된다. 자, 그런 친족 관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상호 보호 의무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국가의 보호 의무 이행이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자, 구조금 지급 범위는 그 손해배상 받은 범위에서 제외한 만큼 이제 구조금을 지급한다. 자, 구조금은요 생계 보호 유지를 위해 만큼만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생계 보호 의미로 구조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자,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자, 1차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를 받았고 그 모자란 게 있으면 자, 구조금을 지급하라. 자, 그런 의미죠. 따라서 받은 범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자,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은요. 자, 한 날로부터 3년, 자,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구정되어 있고요. 자, 구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는 구조 결정 송달 시부터 2년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구조금 지급 신청이에요. 자, 신청을 해서 구조 결정이 나오는 거죠. 구조 결정이 나오면 그때 송달 때부터 2년 내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구조금 받을 권리가 있다. 2년 내. 자, 또 여기까지 또 복습해 봤습니다.